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번 판결에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 곳곳에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활동으로 보호받는 현수막이라 철거나 처벌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최첨단 기술과 상상이 어우러진 미래형 운동회를 선보였습니다. 친숙한 놀이들을 디지털 기술과 현대예술로 재해석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5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개막 4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기술을 접목해 20개 정의를 넓히고 국제 작가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법부가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의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김문기,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잃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지켜본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2심에서 무죄 판결 나온 걸 믿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뒤집히니까 너무 억울하죠. 국민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 정치인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법부 재판 결과가 널뛰기라고 비판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도 확장하기가 쉽지 않아졌고 지지층의 동요까지 수습해야 되는 선거 전략의 전환이 필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명백한 정치 재판이며 졸속 재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향후 야권 재판과 유권자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미 허위로 드러난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활동으로 보호받아 철거가 어렵고 처벌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청 앞 도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내용입니다. 광주 시내 교통량이 많은 곳에 버젓이 게시되면서 올해에만 5.18 기념재단에는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왜곡에 당사자들은 분노합니다. 우리 5.18 단체와 유가족들은 이러한 고통을 그동안 45년 동안 충분하게 고통을 겪고 왔는데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거든요. 하지만 정당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현수막 게시를 막거나 강제 철거는 어렵습니다. 5.18 특별법 제8조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난해 9월 현수막을 게시한 자유민주당이 경찰에 고발됐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기념재단은 헌법 소원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당법에 대한 해석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면 처벌한다는 법이 충돌하니
이걸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 헌법소원을 한번 해볼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에서 악의적인 왜곡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5.18 재단과 유족들이 북한군 개입설 유포 등 왜곡 폄훼를 지속하는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5.18 재단은 고 조사천 최미애 씨에 대해 왜곡 폄훼 글을 올린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와 글 작성자 등을 5.18 왜곡처벌법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 뉴스를 게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을 도보로 돌아보는 테마 관광 상품 소년의 길이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기획된 도보 탐방 관광 소년의 길 상품을 만들고 광주 관광 누리집을 통해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주요 현장을 따라 시민과 학생들이 남긴 흔적을 되밟으며 걷는 소년의 길 프로그램은 전남대학교와 옛 전남도청, 민주광장 등을 돌아보는 여행 코스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열릴 운동회의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ACC가 최첨단 기술과 상상이 어우러진 미래형 운동회를 선보입니다. 디지털로 재해석된 다양한 놀이들을 직접 체험해보며 동심에 빠져볼 수 있는데요. 신민지 기자입니다. 넓은 운동장이 4가지 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팀 선수들이 헬멧을 쓰고 자신의 구역을 넓혀나가는 디지털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30초 동안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한 팀이 승리하는 이 게임은 ACC 미래운동회 대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ACC가 우리에게 친숙한 운동회 문화를 디지털 기술과 현대 예술로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시민들이 낸 아이디어에 아날로그 놀이와 기술을 더해 전 세대가 하나 되는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모션 캡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물건 인식, 사물 인식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입체 음향 사운드까지 여러 기술을 접목해서 미래 운동회를 만들어보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의 디지털 아트 기관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 Y캠과의 국제공동연구로 완성됐습니다. 해외 유수의 도시에서 미래운동회 프로젝트를 선보여온 Y캠이 참여한 전시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디지털 기술이 많이 접목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例えば山口の山の中で未来の運動会をやった時はその場所で採れたお米の藁を使って本当にその場所場所で全然違う未来の運動会ができていくっていうのがすごく面白いところ。 스포츠와 놀이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이어지며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내일 광주 전남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2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해, 앞바다 모두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2025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개막 4개월을 앞두고 전시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수묵의 세계화를 향한 비엔날레가 전통의 재해석과 재료의 확장이라는 컨셉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2025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를 고익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5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의 주제는 문명의 이웃들. 유럽의 지중해 해양 문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국 대륙 문명을 벗어난 동아시아의 해양 문명에 주목했습니다. 수묵의 뿌리인 해남에서 수묵화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줄기를 생성한 진도에선 수묵의 현대적 범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포에서는 수묵예술의 국제적 확산을 꾀하는 세 갈래의 전시 흐름으로 꾸며집니다. 확성기 나팔관 형식인데
해남과 진도의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미술을 토대로 목포에서는 이제 글로벌화,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전 세계로 확대가 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2025 국제수목 비엔날레는 동양이 동양을 만나고 서양도 동양을 만나 진정한 세계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해외 작가 비중을 40%로 높이고 미디어 아트를 확대해 세계 수목의 유형과 흐름을 담아낸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붓 대신 빛으로, 종이 대신 공간으로 관람자의 동선을 따라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움직이는 수목이 선보입니다. 전통 수목과 현대 수목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며 국내 22개국 82명의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하여 수목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시 윤곽을 드러낸 2025 전남국제수목 비엔날레는 남은 4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8월 30일부터 63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9월 26일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길 가던 여성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양형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공사비 갈등에 시공사가 입주를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 북구 은암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지게차 등을 동원해 보행로와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주민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한때 준공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UNFCCC가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독일 본에 위치한 UNFCCC 사무국을 방문해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식 후원 협약과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여수 유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UNFCCC 측은 COP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각국 주요 도시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수시가 다음 달 열리는 파나마 기후주간과 오는 2월 UNFCCC 중간회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노동절 135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세계노동절 광주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광주 노동자 선언을 통해 내란 세력 청산과 헌법 개정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나들이철을 맞아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광역시 환경보건연구원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광주 지역의 근린공원과 등산로, 파크 골프장 등 41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3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진드기에 물릴 경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물림 사고는 주로 3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와 고등학교 미진학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교 입학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19일, 등록은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형은 정규 고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고교 학점제에 따른 출석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1일부터 배정학교에 등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농번기를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봄철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해 마늘과 양파 수확 등에 힘을 보태고 수확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과 농협 등 유관기관에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